아직 아프지 않다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심이 됩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지금 생활을 그대로 유지해도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의사들이 이 말을 들을 때의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 아직 아프지 않다는 말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갑자기 아파지지 않습니다. 특히 혈관은 아주 조용하게 변합니다. 통증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아직 아프지 않은 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 시기는 몸이 보내는 신호가 아직 미세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요. 그런데 예전보다 조금 쉽게 피곤해요. 이 두 문장이 함께 나올 때 의사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이 피로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몸의 흐름이 조금 달라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는 너무 일상적이어서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아직 아프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돌아보는 일도 미뤄지게 됩니다. 이 점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혈관의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잊혀집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의사들이 지금 꼭 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아프지 않을 때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겁을 주지 않아도 되고 무리한 선택을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는 생활의 방향을 조금만 조정해도 몸의 반응이 비교적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의 선택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을 때와 아픈 뒤의 선택은 전혀 다릅니다. 아픈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들고 부담은 커집니다. 지금 이 순간은 검사 결과가 아니라 몸의 느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떤 순간에 조금 더 힘든지, 하루의 끝에서 몸이 어떤 상태인지 차분히 느껴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영상은 불안을 만들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아직 괜찮을 때 조용히 돌아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영상입니다. 지금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프지 않다면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이 시점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몸이 보내는 아주 초기의 신호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몸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작고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초기의 신호는 대개 통증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예전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은 날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미묘하지만 의사들은 중요하게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조금 더 차다고 말합니다. 이 별거 아니에요. 나이가 드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버리지만 몸은 이미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혈관의 초기 변화는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피가 흐르는 속도, 몸이 회복되는 리듬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숫자로 바로 나타나지 않고 느낌으로 먼저 옵니다. 예를 들어 하루가 끝났을 때 다리가 더 무겁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몸이 굳은 느낌이
예전보다 자주 나타납니다. 이 역시 초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들이 너무 흔하다는 점입니다. 바쁜 하루,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같은 이유로 얼마든지 설명이 되기 때문에 몸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 설명들 뒤에 겹쳐 있는 패턴을 봅니다. 비슷한 불편함이 조금씩 늘어나고 회복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다면 몸의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초기 신호의 특징은 왔다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조금 불편합니다. 이 불규칙함 때문에 더 쉽게 무시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초기 신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몸이 아직 완전히 고정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반응하고 있고 아직 조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의사들이 아직 아프지 않을 때 이 신호를 놓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큰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생활을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의 선택을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불안해할 이유가 아니라 관심을 가질 이유입니다. 몸이 이미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초기 신호를 무시하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몸이 둔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일을 하고 식사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 반복 속에서 조금의 변화는 쉽게 묻혀버립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피곤해졌다는 느낌도 회복이 느려졌다는 감각도 하루 이틀 지나면 금방 잊혀집니다. 특별히 아프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유를 찾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비교의 대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을 정확히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원래 이 정도였나? 라는 막연한 기준으로 상태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이라는 단어가 아주 쉽게 등장합니다. 나이가 드니 그렇지. 이 한 문장은 몸의 신호를 정리해버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설명은 너무 많은 가능성을 지워버립니다. 나이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설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나이에서도 몸의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또래들이 비슷한 불편함을 이야기하면 그 상태가 정상처럼 느껴집니다. 다들 그렇다니까 라는 말은 몸의 신호를 더 조용하게 만듭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여러 신호가 이미 있었는데 그때마다 괜찮겠지라고 넘겼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검사 수치가 변한 뒤에야 과거를 떠올립니다. 의사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 무시가 의도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을 아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몸의 말을 듣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초기 신호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속삭이듯 조용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쁘면,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금방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쌓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그때 지나쳤던 감각들이 어느 순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의사들이 아직 아프지 않을 때 몸을 돌아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연결을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신호가 흩어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기가 훨씬 쉽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랬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늦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알아차렸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통증보다 먼저 무엇이 달라지는지, 혈관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가장 마지막 신호에 가깝습니다. 많은 변화가 이미 지나간 뒤에야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의 변화는 그보다 훨씬 앞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서 쉽게 지나쳐집니다. 혈관은 흐름으로 말합니다. 피가 얼마나 부드럽게 흐르는지, 몸이 회복되는 속도가 어떤지를 통해 상태를 드러냅니다. 이 흐름이 조금씩 달라질 때 몸은 아주 미묘한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잠깐 쉬면 회복되던 피로가 이제는 하루가 지나도 완전히 풀리지 않는 느낌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흐름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또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몸이 잠시 굳은 느낌이 들거나 다리가 무거워지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통증은 없지만 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사들은 이 상태를 아주 주의 깊게 봅니다. 혈관의 흐름이 변하면 산소와 영양이 전달되는 리듬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가 아니라 몸 전체의 느낌이 조금씩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변화는 검사로 바로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점입니다. 아직 혈관은 완전히 굳지 않았고 아직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도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통증이 없을 때 생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약보다 생활의 영향이 훨씬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나타난 이후에는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불편함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 되고 흐름을 되돌리는 것보다는 유지와 관리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전 단계입니다. 흐름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의사들이 아직 아프지 않을 때 이 이야기를 꼭 전하려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통증은 없지만 몸의 느낌이 예전과는 다르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감각은 무시해야 할 감각이 아니라 귀 기울여야 할 감각입니다. 혈관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그 변화를 지금 알아차릴 수 있다면 선택의 여지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일상 속에서 이 흐름의 변화를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상 속의 변화는 대부분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를 변화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컨디션의 차이 정도로 넘겨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예전보다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을 덜 잔 것도 아닌데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감각은 아주 흔해서 쉽게 잊힙니다. 또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었을 때 몸의 피로가 예전보다 더 오래 남아있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잠깐 쉬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듯한 묘한 불편함입니다. 식사 후의 느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식사 후에도 비교적 가볍게 움직였는데 이제는 조금만 앉아 있어도 몸이 더 처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역시 흐름의 변화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순간 다리나 허리에 잠깐의 굳은 느낌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증은 없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감각은 혈관의 흐름이 조금 느려졌을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어느 날 갑자기 모두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겹쳐지며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정한 원인을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들이 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하루는 큰 차이가 있을 바 없어 보여도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몸의 기본 상태가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일상의 느낌을 중요하게 묻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검사 수치보다 먼저 몸이 느끼는 변화가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으면 의사들은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그런지, 어떤 상황에서 더 느껴지는지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은 불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야 무리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비슷한 느낌이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라기보다 관심 신호에 가깝습니다. 몸이 한 번쯤 돌아봐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크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여유가 바로 지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왜 의사들이 이 시점을 특별히 중요하게 보는지, 조기 관리의 의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사들이 아직 아프지 않은 시점을 특별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시기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와 의사의 조언이 가장 잘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생기기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많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조금 덜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몸에 주는 부담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의사들은 진료실에서 이 시기의 환자에게 강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위험을 강조하기보다는 지금 상태를 차분히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불안보다 이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프지 않을 때는 몸이 조금만 달라져도 그 변화를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의 관리에 큰 힘이 됩니다. 내가 한 선택이 의미가 있구나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은 약보다도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생활을 바꾸는 이유가 의사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오래 유지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시기에는 실수를 해도 되돌릴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조금 해보다가 맞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여유가 심리적인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반대로 증상이 분명해진 뒤에는 선택이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해야 할 것들이 정해지고 피해야 할 것들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아직 아프지 않을 때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의사들이 이 시점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결과를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조금만 신경 썼다면 어땠을까? 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듣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은 무언가를 결정하라고 압박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 여유는 아직 아프지 않을 때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시기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직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이 시점의 특징입니다. 괜찮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지금 관리하면 왜 부담이 적은지 조기 관리의 실제적인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관리하면 부담이 적다는 말은 노력을 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노력의 방향을 부드럽게 잡을 수 있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아직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는 몸이 큰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에도 혈관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이 점이 지금 관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몸에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앉아있는 시간을 조금씩 끊어주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전혀 다른 신호를 받습니다. 이런 변화한 더한은 실패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을 완전히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생활을 유지한 채로 조금만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의사들이 이 시점을 중요하게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몸의 반응이 비교적 빠르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저녁에 무거움이 줄거나 회복이 조금 빨라졌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빠른 반응은 변화를 계속하게 만드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아무 느낌이 없다면 사람은 쉽게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라도 몸으로 느껴지면 선택을 이어가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나중의 시점에서는 이 반응이 느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노력을 해도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 차이가 지금 관리가 부담이 적은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금은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입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을 시간도 있습니다. 이 여유는 심리적인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아직 아프지 않을 때는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도 적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태도는 변화를 오래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의사들이 지금 관리를 권하는 이유는 결국 이 모든 차이를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조금 일찍 시작한 분들이 훨씬 편하게 몸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지켜나갑니다. 지금의 관리는 결심이 아니라 조정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생활을 조금 더 몸에 우호적으로 만드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조용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약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생활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을 이야기하기 전에 의사들이 먼저 보는 것은 생활의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혈관은 약보다 먼저 생활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약을 먹어도 생활의 리듬이 다르면 몸의 반응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약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식사는 어떤 속도로 하는지, 오래 앉아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하루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이 질문들은 형식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혈관은 하루의 패턴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오래 같은 자세로 있는 시간, 갑자기 몰아서 움직이는 순간, 식사 후 바로 앉아있는 습관. 이 모든 것이 혈관에게는 하나의 환경이 됩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생활은 혈관에 아주 익숙한 부담을 줍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위험하지 않다고 느끼기 쉽지만 실제로는 가장 조용하게 흐름을 바꾸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의사들이 생활 패턴을 조금씩 나누어 보라고 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에 바꾸기보다는 하루를 작은 구간으로 나누면 혈관이 받는 자극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식사 후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바로 앉아 있느냐, 잠깐이라도 움직이느냐에 따라 혈관이 받는 신호는 달라집니다. 이 작은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잠드는 시간과 깨어나는 시간 역시 생활 패턴의 일부입니다. 수면의 질이 조금만 달라져도 다음날의 회복 리듬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 리듬은 혈관의 흐름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이 약보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약의 효과를 더 잘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생활의 방향이 맞지 않으면 약은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생활 패턴의 작은 조정만으로도 몸의 느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의 선택을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아직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이 조정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지금 관리의 큰 장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조기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기의 방향을 바꾼 분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몸의 신호를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변화를 크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운동을 늘리거나 식단을 완전히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하고 있는 생활 속에서 하나만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많던 분들은 앉아있는 시간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보며 이쯤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라고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되면 혈관은 전혀 다른 하루를 경험합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몸의 느낌을 기록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적거나 계산하지 않고 그냥 느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이 조금 더 편한지, 어떤 행동 뒤에 몸이 가벼운지 천천히 느꼈습니다. 이분들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만에 달라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혈관의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닌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덜 힘들어요. 이 한 문장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혈관이 아직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변하고 누군가는 천천히 변합니다. 하지만 혈관은 각자의 속도로 반응합니다. 조기의 방향을 바꾼 분들은 그 속도를 억지로 앞당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의 흐름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이 태도가 혈관에게는 가장 안정적인 신호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하루의 끝에서 몸의 무게가 달라지고 회복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검사 수치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들이 이 사례들을 통해 확신하게 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혈관은 아직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도 저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미 방향 전환은 시작된 것입니다. 큰 결심이 없어도 충분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시기를 놓쳤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선택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시기를 그냥 지나치면 선택지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눈에 띄는 사건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조용한 변화가 하루하루 쌓입니다. 아직 아프지 않다라고 느끼는 동안에도 혈관은 같은 환경에 계속 놓여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 움직임이 적은 하루, 회복이 부족한 리듬. 이 환경이 계속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 괜찮다는 생각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잠깐 쉬면 회복되던 피로가 이제는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의사의 질문도 조금 달라집니다. 어디가 아프신가요? 보다는 언제부터 불편하셨나요? 어떤 상황에서 더 힘드신가요? 라는 질문이 늘어납니다. 선택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생활을 조정하는 선택보다는 불편함을 관리하는 선택이 앞으로 나옵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아서 스스로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들이 이 시점을 아쉽게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이 차이 때문입니다.
조금만 일찍 방향을 바꿨다면 더 많은 선택지가 남아 있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변화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몸의 반응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조정의 폭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아직 아프지 않을 때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조금 더 있다가 생각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의 선택은 지금만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같은 선택이 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시점을 소중하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택의 폭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완벽함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현실적인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조기 관리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리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세웁니다. 이 정도는 해야 의미가 있지. 이렇게까지는 못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이 생각이 변화를 막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덜 힘들어져도 그 차이를 분명히 인식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기준을 낮추라고 말합니다. 현실적인 기준이란 지금의 생활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지금의 리듬 위에 조금 더 나은 선택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꼭 운동을 해야 한다는 기준 대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기준을 세웁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전자는 부담이 되지만 후자는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완벽한 변화를 경계하는 이유는 중간에 멈추는 장면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치다가 조금만 흐트러져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느끼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경우입니다. 혈관 관리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무 변화도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작은 기준을 오래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몸의 상태는 날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몸이 가볍고 어떤 날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 변화를 실패로 해석하지 않는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기준을 가진 분들은 이런 날에도 스스로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태도가 변화를 오래 이어가게 합니다. 의사들이 조기 관리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가짐입니다. 잘하려는 마음보다 계속하려는 마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완벽하게 못할 것 같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함은 지금 필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하루를 조금 덜 무리하게 보내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혈관의 환경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오늘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돌아보면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아직 아프지 않다는 상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점입니다. 의사들이 이 시점을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몸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선택입니다.
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마지막 기회처럼 받아들이라는 말은 겁을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바꾸라는 말도 아닙니다. 의사들이 바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와 완전히 같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래 앉아 있었다면 한번 일어나는 것, 식사 후 바로 앉지 않고 잠깐 움직이는 것, 하루를 마칠 때 숨을 조금 더 천천히 쉬어보는 것. 혈관은 이 작은 차이를 정직하게 기억합니다.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보내는 하루의 리듬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기록이 지금의 몸을 만들고 앞으로의 몸을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부터 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내일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의 선택은 오늘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눈에 띄게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조용히 반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녁의 무게가 달라지고 회복의 속도가 달라지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몸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편안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선택입니다. 약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혈관이 생활의 변화에 반응할 준비가 되었을 때 약은 자기 역할을 훨씬 잘 해냅니다. 생활과 약이 같은 방향으로 갈 때 혈관은 가장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영상은 불안을 만들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아직 괜찮을 때 조용히 돌아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영상입니다. 지금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혈관이 조금 덜 힘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달라도 충분합니다. 아직 아프지 않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을 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영상을 본 이유일 수 있습니다.